은행 지점장으로 35년 61세에 3억 들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월 200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기간 직장에 몸담았던 분이 퇴직 후 3억이라는 자산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저 역시 요즘 들어 과연 내가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월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매달 200만 원만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200만 원이면 간단하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추측해보지만 막상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모로 계획 밖의 소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61세에 퇴직하신 분이 3억 원의 종잣돈으로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유지하며 살고 계신다니 그분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겐 3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은퇴 자금으로는 모자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지출 형태가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과연 나에게 맞는 은퇴 계획은 무엇일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3억 원으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은퇴 후 삶의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하고자 퇴직 전후 다른 사례도 같이 나눠볼게요. 1. 은퇴 후엔 심리적 적응부터. 보통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 부분을 떠올리게 돼요.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하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등등 말이죠. 물론 이런 금전적인 고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심리적 공허함도 크게 다가와요. 특히나 35년간이나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면 평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거든요.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들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 공백감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실제로 그 은행 지점장님도 겪었다고 해요. 처음엔 와,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네. 자유다. 하고 좋아했지만 한두 달 뒤부터는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고 내 일상을 채워줄 활동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돈 문제만큼이나 은퇴 후의 멘탈 케어도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2. 은퇴 후 지출 관리의 현실. 월 200만 원으로 산다고 하면 꼭 그렇게 아껴 살아야 하나? 조금 더 쓰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넉넉하게 지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매월 200만 원이 한계라면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추어야겠죠. 제가 아는 사례를 먼저 소개할게요. 사례 A 60세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한 지인께선 퇴직금과 개인저축을 합쳐 약 4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은퇴 후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월세 수익이나 배당 소득을 만들기 위해 일부 자산을 투자했죠. 이분은 평소 지출을 철저하게 기록했고 은퇴 후 2년 차가 되니까 한 달에 18만 20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자녀가 이미 독립했고 차량도 경차를 쓰니 유지비가 적게 들고 또 외식보단 집에서 식사하기를 선호했거든요. 문제는 한 번씩 찾아오는 병원비, 부모님 돌봄 비용, 예기치 못한 경조사 비용 등이었어요. 이럴 때는 저축해둔 긴급 자금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본인은 생각보다 200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돈을 물 쓰듯 안 써서 그렇지라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월 200이라는 생활비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위해선 지출 습관을 관리하고 예비비를 어느 정도 마련해 두는 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어떻게 대비할까? 3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200이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단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 나갈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사례 B를 볼까요? 사례 B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일하다가 58세에 조기 퇴직하신 분이 있었어요. 퇴직금과 개인 저축, 또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신 덕에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퇴직했죠. 이분도 처음엔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버텨보자라고 생각하고 월 150만 원씩 쓰는 걸 목표로 했어요. 2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적금으로 묶어두고 일부는 배당주에 투자했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 큰 병이 생기셔서 1년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고 자녀 결혼 비용까지 동시에 겹쳐버린 거예요. 결국 몇 년 못 가서 거의 모든 자금을 소진해버리면서 부득이하게 다시 알바 자리부터 구해야 했던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3억이든 5억이든 내가 모아둔 돈을 통째로 생활비로만 생각하기보다 긴급 자금, 투자 자금, 생활비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 나만의 수익 루틴 만들기. 61세에 3억을 들고 퇴직한 은행 지점장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이분도 3억 원 전부를 현금으로 들고 있진 않았다고 해요.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 일부는 배당주, 일부는 채권형 펀드, 그리고 소액은 예비비로 쓰는 시기였죠. 월 2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작은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 합친 금액이 대략 200만 원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건 한 가지만 믿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주식 배당금만 바라보거나 부동산 월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도 경제 관련 자격증을 가볍게 따서 주변 사람들에게 재무 상담 유료가 아닌 용돈벌이 수준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느 쪽이든 은퇴 후에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수익 루틴을 만들어두는 게 핵심인 듯합니다. 당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지거든요. 5. 은퇴 후엔 큰 돈이 필요 없다는 착각.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난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 거야. 큰 돈 필요 없어라고 쉽게 말하는데 정작 시골 생활도 의외로 돈이 들어가고 만만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것저것 배우고 활동하고 경험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지출이 늘 수도 있죠. 사례 C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례 C IT 회사에서 30년을 다닌 후 59세에 은퇴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건 사진 찍기다 하고 시골로 귀촌했어요. 시골집을 싸게 구했지만 막상 가보니 주택 보수 비용이 계속 들고 사진 장비 사느라 돈이 또 들고 지역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려니 교통비,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죠. 결국은 오히려 도시에서 살 때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지출이 달라진다는 걸 실감한 거죠. 결국 은퇴 후에도 크고 작은 지출은 항상 발생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게 살겠다고 마음먹어도 인생에서 얻고 싶은 즐거움이나 새로운 도전에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6.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나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게 3억이든 5억이든 혹은 1억이든 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 건지 또 어떻게 생활비를 만들 건지를 일찌감치 고민해 봐야 합니다. 61세가 되어서 갑자기 모든 준비를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반면에 40대, 50대부터 조금씩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갈지 구상해두면 은퇴 후 충격이 훨씬 덜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조금씩 중장년층이 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아직 은퇴가 먼 얘기야 하고 방치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작은 월세 건물이나 배당주
혹은 연금 상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후에 이 둘의 차이는 확연할 수밖에 없겠죠. 7. 마무리하며 결국 3억 들고 61세에 퇴직해도 월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 보자라는 경각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원하는 은퇴 후 삶의 모습이 달라요. 어떤 분은 매달 200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하나예요. 심리적인 준비 직업 정체성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빈자리와 공허감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출 관리와 긴급 자금 생활비는 철저히 계획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을 꼭 확보해 둬야 해요. 수익 파이프라인 배당이든 월세든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둘수록 은퇴 후의 삶이 덜 불안하겠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없더라도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나만의 현실적인 은퇴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61세든 65세든 은퇴 후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건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지금 조금씩 준비해두면 훗날 우리도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봐야겠다 하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